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죠? 마지막으로 이론 부분을 다 공부를 하고,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실습 강의로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이론 시간에 살펴봤던 if, else if가 아니라 elif죠. 그죠? 줄임말로. 그래서 elif 구문. 이거는 우리가 다중 선택을 할 때, 다중으로 되어 있을 때 분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거는 if else, elif 구문은 하나의 이제 조건이 만족을 하면 아랫부분에 조건이 작성이 되어 있는 것은 무시가 되고,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else 옆에는 조건이 절대 올 수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중첩 if else 구문은 우리가 if 구문 안에 혹은 else 구문 안에 또 다른 if 구문이 무제한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역시 들여쓰기를 잘 맞춰야 된다. 그리고 뭐 여러 개의 쓸 수는 제한은 없지만 그렇게 많이 쓰면 여러분들이 알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리고 나서 문자열하고 숫자의 저장 구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이진수, 십진수, 팔진수, 십육진수의 진법 변환, 그리고 보수에 대한 개념, 그죠? 가산밖에 못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이너스 100을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클릭을 해서, 자, new 해서 파이썬 파일을 하고요. ex15라고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역시 좀 키워서요. 이번에는 우리가 if 그리고 elif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시 else 구문까지. 근데 else는 제가 말씀드렸죠. 얘는 옵션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요거에 대한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죠. 실습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장표에서 봤듯이 점수를 입력받고 학점을 구하는 일단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스코어 이렇게 해서, 자, 역시 숫자로 받아야 되니까 int 하고 input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성적을 입력하세요 하고, 자, 0점에서 자 100점까지 입력을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줬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다중분기인 if, elif 구문을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if 합니다. if 하고 스코어가 90점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죠? 90점 이상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학점 하고 A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중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elif가 여기 있죠. 그죠? 원래는 타 언어에서는 else if를 많이 씁니다. else if를 많이 쓰지만 이거는 파이썬이니까 파이썬의 문법에 맞게끔 elif를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스코어하고 여기에다가 자 80점 이상이라면 90점, 만약에 90점 이상이라면 여기서 걸려버리죠. 걸리고 밑에 거 실행 안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해서 이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학점 B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역시 elif를 하고요. 그 다음 스코어가 70점 이상이다. 그죠? 70점 이상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학점 C 이렇게 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elif 역시 해서 여기에다가 스코어를 주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60점 이상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학점 D 이렇게 우리가 출력을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else 구문은 자 보세요. 여기에다가 제가 조건을 써볼게요. 스코어 이꼴 해서 50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죠? 빨간 줄 올라온다.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학점 F다. 안 나오죠. 그죠? 에러가 떠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컨트롤 쉬프트 F10을 눌러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여기에서 에러가 났다. 그죠? 여기서 에러가 났다. 뭐가 에러가 났냐? 보니까 신텍스 에러, invalid syntax, 잘못된 문법이다. 그죠? 여기서 잘못된 문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else 구문, 그죠? else 구문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옵션인데요. 옵션이지만 50%의 확률을 지니는 if else 구문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 근데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다중 조건을 설정할 때는 얘는 절대 조건을 뒤에 붙이라고 했습니까? 조건을 명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도 다행히 파이참에서는 이렇게 여기에 에러 코드를 띄우니까 쉽게 알아볼 수가 있지만 기타 파이참 말고 다른 툴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이 기능을 지원을 안 해주면 여러분들이 무심코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성적을 입력을 이제는 해보도록 하죠. 조금 줄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서 자 컨트롤 F5번을 딱 눌러봅니다. 그래서 성적을 입력을 하라고 하니까 자 여기에다가 제가 만약에 15점을 입력을 하면 F가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F 이렇게 나왔고요. 다시 실행을 해서 이번에는 자 만약에 90점을 넣었어요. 그러면 A 나오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90점에서 조건이 딱 걸려버리니까 이거는 요것만 딱 출력하고 아랫부분은 절대 실행을 하지 아니하죠. 맞나요? 네, 그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77점을 넣었다. 그러면 여기에 참관하고 CPU가 여기에도 참관하고 여기에도 참관해서 여기에서 비로소 틀으니까 얘는 밑에 거는 실행하지 않고 세 개의 CPU 조건에 CPU가 관여하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보면 학점 C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중 조건, 그죠? 다중 조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이후의 조건은 검사하지 않죠. 검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요 밑에 else 구문도 여기다가 이렇게 좀 붙이고 여기다가 제가 중요라고 적어 놓을게요. 알겠죠? 자, 요거 한 칸 더 띄울까요? 네, 요렇게. 자,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elif에 대한 실습을 예제를 한번 해 봤고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첩 if else 구문에 대한 예제를 한번 쳐보고 다 예제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뭐 제가 만든 문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이제 발췌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제가 만든 문제로 풀어보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요렇게 하는 게 다중 옵션, 즉 다중 조건, 다중 컨디션을 줘가지고 이거에 만족하면 더 이상 실행이 안 된다. 하지만 이걸 또 if 구문으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했어요.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만들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는 CPU를
CPU의 조건 검색을 다 검사를 거치죠. 그렇게 되면 된다. 물론 되겠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뜩이나 바쁜 CPU를 이렇게 부하를 걸리게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중첩 EPS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EX 하고요. 16이다. 그죠? 16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 좀 키울게요. 자, 이번에 할 거는요. 우리가 중첩 EPS문은 if 구문이나 else 구문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if 구문이고 아울러 들여쓰기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중첩. 자, 이거는 영어로 우리가 nested라고 합니다. 중첩 if 대시가 아니라 else 구문 이렇게 실습 그죠?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듯이 뭡니까? 우리가 이 장표에서 봤던 우리 사과 질 상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플 해가지고요. 애플 퀄리티 그죠? 퀄리티 이렇게 하나 변수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인풋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사과의 상태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안내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신선이라는 것과 그리고 뭡니까 폐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신선 그리고 신선 그리고 그냥 폐기보다는 좋지 않음이라고 할까요? 이거 아니고 뭐라고 하죠? 상태가 안 좋은 걸 이상이라고 이렇게 적으라고 하죠. 예,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신선과 이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좋음 그리고 나쁨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애플 퀄리티에 대한 입력값을 받고 그리고 또한 자 애플 해서 애플 프라이스 그죠? 사과의 가격을 한번 또 역시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자 int 해서 자 input 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사과 한 개당 가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받아줘 보도록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if를 씁니다. 그래서 if 해서 만약에 애플 퀄리티가 이꼴 해서 얘가 좋아요 좋음 이렇게 되면 얘는 여기다가 if 구문을 한 개 더 쓰는 거예요. 이렇게 if 이렇게 한 개 더 쓰는 거예요. 더 쓰고 여기에다가 애플 프라이스 그죠? 이 가격이 만약에 1,000원 미만이라면 그죠? 1,000원 미만 이게 중첩 if잖아요. 그죠? 예, 이게 지금 바로 중첩 if 구문이죠. 맞나요? if 구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알아? 그죠? 프린트 해서 들여쓰기 잘해야죠.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10개를 산다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else 구문을 여기다가 더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else 뒤에는 조건 안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 하고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10개 사과가 1,000원이 넘으면 5개를 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렇게 하면 중첩 if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딱 맞춰줘야죠. else 해서 여기에다가 적어줘야죠. 그죠? 이렇게 선을 맞춰야 됩니다.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뭐 주면 돼요? 그죠? 사과를 사지 않는다 이렇게 나쁨이면 사과를 안 사야죠. 그죠? 맞나요? 이게 바로 중첩 if문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컨트롤 쉬프트 F10을 눌러서 사과의 상태를 좋음이나 나쁨으로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니까 좋음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당 한 개의 가격을 입력을 해라. 그래서 나는 만약에 사과 한 개가 2,500원이야. 그러면 우리는 요거는 참이 됐고 이거는 거짓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얘를 출력을 하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 치니까 5개를 산다.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다시 한 번 더 실행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여기조차도 안 맞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도 폴스가 돼서 else 구문으로 이 구문은 안에 들어가서 조건 분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납품이 들어가면. 맞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납품 이렇게 적으니까 자, 가격을 입력을 할 필요도 없겠다. 그죠? 그래서 1,000원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과를 사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납품을 차라리 입력을 했더라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납품을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좋음 상태를 입력을 했을 때 이 구문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좋음이다. 그죠? 좋음이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왜냐? 여기에서 좋음이니까 우리가 납품이면 아예 가격조차도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 자, 내가 납품을 입력을 했다. 납품 입력을 하면 바로 사과를 사지 않는다로 넘어가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실행을 다시 해서 여기서 제가 좋음 이렇게 적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사과 한 개를 입력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500원이다. 그러면 10개를 사겠죠. 그죠? 이렇게 10개를 산다.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해줘야 비로소 중첩 if else 구문에 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넣어주는 게 바람직한 내용이더라 라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 elif 구문을 좀 우리가 장표에 나왔던 내용들을 봤고요. 그리고 if else 중첩 if else 구문도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한번 해볼 거냐면요. 학점은 아까 전에 했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문제를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우클릭을 해서 new 해서 python 파일 해서 ex 그죠? ex17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좀 키워서 여기서 이제 샵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사용자로부터 그죠?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죠? 받아서 음수 혹은 영 혹은 양수 중에 하나로 분류 어떤 것인지 양수 중에 어떤 값인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직접 퍼즐 걸어 놓으시고 쉬운 거니까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퍼즐 딱 거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사용자로부터 정수를 입력받으라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num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인풋을 받는데 int 함수를 먼저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int 함수를 쓰고 input으로 받아서 여기에다가 정수를 입력하시오 이렇게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if, elif, else를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if 합니다. if 해서 num이 예를 들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0보다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print 해서 여기에다가 입력된 정수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개 더 조건이 들어가야죠. elif, 그죠? 그리고 num 하고 equal 0이다. 그러면 이거는 0이면 자, print 해서 자, 입력된 정수는 0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elif를 해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else든 elif를 쓰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알겠죠? else로 할게요. 자, elif 하면 또 조건문을 또 적어줘야 되니까. 그죠? 요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입력된 정수는 음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어보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확인을 하면 될 겁니다. 그죠? 됐죠? 예, 요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예, 요렇게 해서 자, 우리가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컨트롤 시프트 F10 해서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나오면 자, 10이라고 입력을 하면 양수겠다. 그죠? 자, 양수를 출력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해서 마이너스 10을 넣으니까 자, 음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서 0을 입력을 하니까 입력된 정수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요런 형태로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푸른 걸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보시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될 겁니다. 맞나요? 예.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입력된 수를 가지고 정수, 양수, 그리고 홀수, 0, 음수를 이렇게 하는 문제도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 한번 해볼 거는 우리가 요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우클릭을 해서 new 해서 파이썬 파일을 이렇게 주고 ex 해서 자, 18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 한번 해볼 거냐면요. 우리가 랜덤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숫자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메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도 역시 자, 문제를 한번 보죠. 그래서 주사위 눈 있죠. 그죠? 주사위 눈을 주사위를 던지면 눈이 6개 있잖아요. 그죠? 눈이 1개부터 6개까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1개부터 6개까지, 그죠? 1개부터 6개까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눈을 이제 우리가 랜덤으로, 주사위 눈을 랜덤으로 발생시켜서 해당하는 숫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라고 이렇게 해놓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랜덤이라는 랜드인트다라는 것도 있고 그냥 랜덤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랜드레이지도 있고 랜드레이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나중에 배울 테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먼저 자, 그 랜드 인트를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드릴게요. 자, 랜드 인트 함수, 그죠? 이 함수를 검색하여, 그죠? 랜드 인트 함수를 검색하여 위에 검색하여 사용법을 익힌 후 그리고 뭡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문제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랜드인트를 여러분들이 서칭을 해서, 그죠? 어디다가, 뭐, 어디입니까? 퍼즈 딱 걸어 놓고요.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데 랜드인트, 파이썬 랜드인트 검색해가지고 사용법 알아내서 이거 만들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누군가가 끝까지 여러분들 옆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어요. 스스로 커야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저는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포즈 걸어 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from을 해서요. 자, 우리가, 자, 랜덤이라는, 요런, 이제 패키지, 즉,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import를 해서 스타를 이렇게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가지고 와라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한테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랜드인트라는 함수도 있고 랜덤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그래서 자, 여기에서 num이라고 숫자를 한번 줘보고요. 그리고 나서 랜드인트가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지금 보시면 A하고 B하고 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랜덤의 약자죠. 그죠? 그래서 int형으로 지금 이 함수는 여기 보면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지니고 있다. 그죠? 그럼 이거는 1에서 뭐 우리가 A와 B 사이에 1부터 그러니까 A부터 B 사이에 임의의 정수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자, 주사위는 1부터 그죠? 한 개짜리부터 6개까지 있죠. 그죠? 6까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번 프린트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주사위 눈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얘는 보시다시피 랜드인트는 뭡니까? 랜드인트는 얘는 int 값을 리턴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num 그죠? num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Ctrl Shift F10 눌러봐요. 그럼 눈이 1이다 라고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눌러볼게요. 하니까 역시 1이다 라고 나옵니다. 맞나요? 다시 한 번 더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4가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는 눌러보니까 2가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 또 눌러봤어요. 1, 3, 1. 6이 왜 안 나옵니까? 1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죠? 5도 안 나오고요. 그죠? 5 나왔네요. 그리고 6 나왔네요. 그죠? 자, 이렇게 랜덤으로, 자, 랜드인트라는 매개 변수는 A와 B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함수는 뭐라고요? 랜드 함수 AB 함수는 A부터 B까지 B 포함해서 까지입니다. B까지의 사이에 있는 정수를 반환해주는 함수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A부터 B까지의 사이에 있는 정수를 반환해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랜덤이라는 함수도 있어요. 이 랜덤이라는 함수는요, 우리가 요렇게 해서 그냥 랜덤이라고 이렇게 그냥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얘는 자, 보시면 자, 주사위 눈이 아니고요.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num 해놓고요. 주사위 눈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num의 값이라고 적어보죠. 그래서 얘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0.15 얼마 나오죠. 그죠? 자, 0.25, 0.20 뭐 이렇게. 즉 다시 말해서 이 랜덤이라는 함수, 그죠? 이 랜덤이라는 함수는 그죠? 함수는 그죠? 함수는 뭐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0.0부터 1 미만입니다. 1.0 미만이에요.
미만의 값을 아니 미만의 임의의 값을 플로트 형태, 실수 형태로 이제 플로트 형태로 리턴해주는,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해주는 함수.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해 두시고 사용을 이제 종종 하시면 되겠다. 그죠?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제 메서드 나왔으니까, 함수들 나왔으니까 좀 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num 이렇게 해서요. num 해서 또 이제 우리가 랜덤에 있는 메서드, 함수들 중에서 우리가 또 잘 쓰는 게 뭡니까? 랜드레이즈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 랜드 하고요, 레이즈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타트, 스탑, 스텝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스타트 값을 1로 주고, 그리고 여기에 끝 값을 101을 줘봤어요. 그리고 얘를 2를 줬어요. 2를 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역시 num 값을 이렇게 찍어 볼게요. 그럼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실행을 해봤어요. 67, 77, 그리고 73. 그죠?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 89, 13. 그죠? 그리고 11.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거와 이거 사이. 그죠? 이거와 이거 사이에 두 스텝만큼 증가를 하는, 즉 짝수의 형태만큼 증가를 하는 거죠. 이만큼 증가를 하니까. 그러면 얘는 홀수만 찍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0을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0을 이렇게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0까지 1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는지 보죠. 자 44,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54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는 랜드레이즈라는 함수, 이 함수, 그죠? 랜드레이즈 함수는 뭐예요? 스타트가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스탑이 있었고요. 그리고 스텝이라는 변수, 매개 변수가 있죠. 그죠? 이 함수는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스타트에서죠. 그죠? 스타트에서 스탑까지의 두 단계씩 스텝을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작값이 무엇이 되느냐, 스타트 값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서 얘는 홀수가 될 수 있고 짝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스텝의 값에 따라서 스텝의 뭡니까? 스텝의 값에 따라서 임의의 수를 반환을 해주는 함수다 이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간단한 게 더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자,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자, 여기에다가 랜드레이즈 말고요. 랜드레이즈인데 이거를 랜드레이즈를 만약에 한 개만 이렇게 넣었어요. 한 개만 넣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다 내가 이거를 지웠다고 치죠. 그래서 랜드레이즈가 여기 스타트 스탑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안 나오네요. 뭐 여튼 랜드레이즈에서 여기서 제가 10을 줬다고 쳐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9, 3, 8, 그죠?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3, 4, 9, 2, 4. 뭐 이렇게 나오는데 왜 0은 안 나올까요? 그죠? 0이 나와야 되는데 0이 왜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여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1을 해볼까요? 1을 하면 0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0 나왔다.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거는 뭐냐면요, 랜드레이즈 이거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드릴게요. 여기에 만약에 값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A라는 값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함수는 위에 거하고 함수명이 똑같지만 이런 걸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는 오버로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개 변수에 따라서 함수를 호출을 달리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오버로딩의 개념인데 그거는 뒤에 나올 거니까 한번 보고요. 자, 여튼 여기에서 함수는 이 A 0에서부터입니다. 0에서부터 A를 포함하지 않아요. 알겠죠? A를 A 미만이죠. 미만까지의 임의의 정수값을 리턴하는 거예요. 정수값을 반환하는 함수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뭐 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요것만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들은 주석 처리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함수들을 메모를 해 두셨고 코딩을 한번 해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잘라내서요. 자, 여기다가 다시 붙일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1에서부터 6까지의 수가 넘버에 리턴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if, else, elif 구문을 쓰면 되죠. 그래서 if 해서 아이고 대문자가 됐네요. if num equal 그죠? 1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print 해서 자 주사위 눈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num이라고 주면 될 겁니다. 그죠? num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역시 여기다가 elif 그죠? elif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num 하고 equal 2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복사를 해서 주사위는 num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되죠.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도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이렇게 붙이고 여기도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나서 2 하고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5 그 다음에 나머지는 else죠. else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얘는 6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6으로 이렇게 찍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텍스트로 이렇게 다 나타내도 되죠. 우리가 이렇게 1 하고 이거 지우면 되죠. 그냥 이렇게 어차피 얘가 1이니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죠. 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자, 여기에서 이거를 2 그리고 이거를 3 그리고 이거를 4 이거를 5 이거를 6으로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죠. 해보니까 주사위는 1이랍니다. 그죠? 1 나왔고 그 다음에 주사위는 5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3 그 다음에 5 4 1 6 그죠?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주사위 눈을 랜덤으로 발생시켜서 구할 때 이 랜드 인트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뭐 랜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곱하기 100 하면 여기서 0.0 미만의 이제 이런 값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1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10을 곱해야 되겠네요. 뭐 그런 형태로 해서 그리고 랜드 레이지는 이렇게 스택 값에서 임의의 수를 반환해 주는 거고 아니면 랜드 레인지 이거를 여기서 이용을 해도 되죠. 그래서 요거를 1로 주면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만들면 될 겁니다. 이것도 랜드 레이지를 써도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7로 바꾸고 그리고 0부터 시작하니까 0이 없으니까 플러스 1 하면 되죠. 이런 형태로 돌려 세워도 된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런 랜드하게 임의의 정수값들을 많이 발생시키는 것들이 함수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이걸 하면서 이렇게 다중 else if 구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자, 요거까지 하고요. 마무리하고요. else if 구문 있잖아요. elif 구문을 우리가 좀 몇 문제를 더 풀고 또 중첩 if 구문도 몇 개를 더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문제 인지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실습 강의로 또 역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